자, 그럼 재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라이랑 스타크 전반적인 내용인 거고, 저기까지 했으니까. 저 위에 아리스마티제이션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특정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기는 쉬운데, 이제 일반론을 얘기하기에는 좀 복잡한 게 있어서, 그리고 사실 지난주랑 그 전주에 조금 했을 것 같아서 거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일단 이 그림으로 지금 이게 프라이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목표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로 디그리 테스팅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그 프라이고 리드 솔로몬을 사용하는 거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프루버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그러니까 얘가 그 폴리노미얼 머클트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가 다시 랜덤 밸류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화살표들은 이제 베리파이어가 프루버한테 쿼리를 넣는 거죠. 이 값 검증해줘, 이 값 검증해줘. 뭐냐면 저희가 베리파이 할 때 FZ랑 F-Z 값을 베리파이 해야 되니까 그걸 쿼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요 프라이 과정에서 이제 아까 여기 질문을 한 거가 뭐냐면 꼭 컨스턴트까지 내려가야 되느냐가 있었는데, 컨스턴트까지 안 내려가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이론적으로 프로토콜 얘기할 때 그냥 쭉쭉쭉 내려가서 끝 하면은 얘가 이제 컨스턴트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둘이 상호간에 합의를 해서 디그리가 뭐 10일 때 멈추자 혹은 뭐 16일 때 멈추자 라고 둘이 합의를 하면 되죠. 어차피 베리파이어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최종 폴리노미얼의 차수가 몇 이하냐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걸 상호간에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 비고 노테이션, 애심토틱하게는 똑같은 러닝타임인데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컨스턴트도 깎으면 좋죠. 그래서 실제로는 끝까지 안 가고 뭐 조금 전에 이제 끝난다라는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비슷한 논리로 이 프루버가 이 랜덤 밸류를 받아서 이 데이터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서 다시 보내잖아요. 그거를 꼭 반으로 안 해야 된다. 그렇죠? 뭔가 생각을 해보면 아니 2분의 1로 할 수 있으면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뭐 16분의 1이나 32분의 1이나 줄여서 보낼 수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준 그 리스크 지로도 사실 자기네들이 이게 설명할 때는 이제 프로토콜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반으로 쪼개서 보낸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6분의 1로 줄여서 보냅니다. 그거는 뭐예요? 아까 있었던 그 스플리팅이랑 폴딩을 할 때, 스플릿을 할 때 저희가 X의 지수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눴었습니다. 그거를 두 개 말고 16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냥 지수를 1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에 따라서 16개로 쪼개는 거죠. 왜 16개예요? 그거는 이제 몰라요. 그냥 그들이 아마 실험을 해봤을 때 그게 제일 빨라서 그랬을 거고, 그게 2의 거듭제곱인 거는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바이너리 숫자들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니까 2의 거듭제곱이면 이제 곱하기 대신에 빗시프팅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랜덤 밸류 이거 뭡니까? 랜덤 밸류. 얘가 만들어내는 랜덤 밸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프라이의 이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스타크라는 거를 우리가 스나크의 일환으로 봐서 난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난 인터랙티브하게 일어나는데, 그 말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랜덤 밸류를 보내고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루버가 혼자 증명을 다 만든 다음에 한 번에 넘기고 얘가 그냥 혼자 베리파이를 합니다. 그러면 프로토콜상 이 랜덤 밸류를 베리파이어가 보내준다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프루버가 생성을 하나요? 얘는 어떻게 생성하냐면 이 랜덤 밸류라는 게 어쨌든 복원을 하지 못하는 값인 거잖아요. 그러면 해시 펑션이랑 성질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머클 트리, 그러니까 머클 루트를 해시를 해서, 그러니까 프루버가 머클 트리를 만들고 이 루트를 해시를 해서 그냥 지가 그거를 랜덤 밸류로 씁니다. 그냥. 그러니까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어차피
그 해시 값들이나 이런 걸 다 베리파이어한테 보낼 거기 때문에 베리파이어가 요 랜덤 밸류가 이 폴리노미얼 해시에서 나온 건지 얘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터랙션이 필요 없고 지 혼자 다 만든 다음에 넘겨주고 그 똑같은 과정을 얘가 베리파이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게 쉬는 시간에 나온 질문 전부였던 것 같고 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조금 볼까요? 이 그림 이제 여기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는데 요 준비 과정이 요 아리스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요 퍼런 요 부분인 거고 이 프루버는 이제 투 트랙이 있죠. 이 왼쪽에 있는 트랙을 보시면 이 베리파이어에 있는 요 트랙이랑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둘이 합의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둘이 해시 펑션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문제의 컨스트레인트들을 합의를 해야 되죠. 문제가 이렇게 CI 스테이트먼트가 이렇게 포멀라이즈 돼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이 특정 다항식의 차수가 낮다라고 말을 하면 특정 다항식이 뭐냐를 둘이 계산을 해서 합의를 봐야 되죠.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똑같이 생겼다. 그럼 요거는 뭡니까? 요 프루버는 얘는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CI 스테이트먼트가 A라는 프로그램에 X라는 인풋을 넣었을 때 Y가 나온다라는 거를 얘가 계산을 하는 거죠. 엑스큐트를 합니다. 실행을 해서 컴퓨테이션 트레이스 아까 봤던 그 레지스터들이 있고 밸류들이 있는 그거를 지가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거를 폴리노미얼로 인코드를 하는 거죠. 리드 솔로몬에서 이제 데이터 포인트들을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만드는 것처럼 얘도 그 컴퓨테이션 트레이스를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만들어요. 물론 아까 본 그림에서는 제가 트레이스 하나, 그러니까 컬럼 하나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 레지스트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 각각을 내가 폴리노미얼을 만든 다음에 그 폴리노미얼들을 어떻게 합쳐야겠죠? 그 프로토콜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이 인코디드 트레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 베리파이어가 뭐 일종의 세니티 테크를 조금 해요. 왜냐면은 그 컨스트레인트들이 이제 바운더리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이제 폴리노미얼 컨스트레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너를 믿고 한다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얘가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검사하는 과정이 조금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초반에 몇 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넘겼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프라이를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가 요 과정인 거죠. 랜덤 값을 보내고 폴리노미얼 보내고 랜덤 값 보내고 폴리노미얼 보내고 그리고 이 파란 선들은 그 해당되는 폴리노미얼에 내가 이제 커밋먼트를 확인을 하는 거죠. 쿼리를 넣어서 이 값이 그 값이 맞냐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스타크 전체가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서클 스타크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할 텐데 프라이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서클 스타크를 저희가 얘기를 할 거고 결국 이 그림에서 서클 스타크가 하는 거는 다 바꾸는 겁니다. 근데 다 바꿀 때 뭘 바꾸냐? 필드를 바꾸고 폴리노미얼을 바꾸고 그룹을 바꿔요. 근데 전반적인 개요는 똑같다. 그래서 일단 필드 사이즈부터 얘기하면 지금 저희가 스나크랑 스타크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저는 보통 이론을 알고 그 진짜 프로토콜들은 모르는데 스나크는 뭐 플렁크를 쓰는데 플렁크는 이제 일립틱 커브 같은 거 페어링을 써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립틱 커브에 맞는 필드 사이즈를 써야 되죠. 그래서 보통 큽니다. 뭐 블로그 같은 데 보니까 2에 256승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256비트짜리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거기에 이제 커미트먼트 스킴을 이제 뭐 KGG를 쓰느냐 블리프루프를 쓰느냐 프라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뭐 쓰이는 프로토콜이 다르죠. 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저 형규님이랑 얘기했는데 여기 몇 개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 탓하지 말고 블로그 됩니다. 저는 실제 프로토콜은 잘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스나크에서 그 필드 사이즈가 커야 되는 이유는 일립틱 커브를 쓰기 때문인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스타크로 넘어왔죠. 스타크는 이제 멀티플리카티브 그룹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F97에서 내가 97이라는 필드에서 제로를 빼야 되니까 P 빼기 1, 97 빼기 96 해서
루트 업 유니티를 내가 96개를 이렇게 썼던 건데, 그걸 일반화하면 내가 FP를 쓰면 0을 빼야 되니까, 그럼 P-1, 그 2가 많아야 되는 그런 필드를 내가 찾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폴리곤에서 쓰는 플론키2는 뭐 골딜락스라는 걸 쓰고 이 필드를 쓴다고 해요. 얘가 P가 이제 이 값이고, 얘는 특징이 뭐예요? 1을 빼면 이렇게 내가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 이 소인수 분해는 2가 많죠? 2의 32승이니까. 근데 얘보다 작죠? 이 베이비베어. 베이비베어 작은데, 베이비베어는 2의 31승 빼기 뭐 이런 값인데, 얘도 1을 빼면 소인수 분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필드 사이즈에서 1을 뺐을 때 2가 많아야 된다는 건데, 골디락스랑 베이비베어를 보면 얘를 제곱해야 이 정도가 되죠. 그렇죠? 2의 31승으로 곱해야 62승이 되니까 얘를 루트 3값보다 얘가 작습니다. 그래서 필드 사이즈 자체는 루트 크기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아까 루트 업 유니티를 우리가 많이 쓸 거니까 2의 개수 차이를 보면 5개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리스크 제로는 주장을 해요. 물론 이제 컨스턴트들에 따라 다르지만 내심토틱하게 볼 때는 얘가 더 효율적인데, 그러니까 필드 자체가 크면 사실은 우리가 주로 작은 숫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큰 숫자들은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3 더하기 5, 뭐 6 더하기 10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비트 31개짜리를 쓰면 앞에 비트 뭐 16개, 15개는 사실 낭비인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31개도 낭비인데 내가 64개 숫자 하나를 64비트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주로 작은 숫자들만 계산하면 그 앞에 있는 비트 40개는 다 낭비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고 싶은 게 비트 숫자를 줄이고 싶습니다. 필드의 크기를 줄이고 싶어. 근데 필드의 크기를 줄이고 싶은데 이 조건 하에서 줄이고 싶은 거죠. P-1이 2의 어떤 팩터가 많게끔. 그래서 서클 스타크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프라임을 쓸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서클 스타크는 개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제가 얘기한 뭐 논문들 보니까 C 스타크라고 얘기하는데, C 스타크는 P-1이 아니고 P 플러스 1이 2가 많아야 돼요. 왜냐면 왠지 좀 이따 설명하고, 이 그룹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스타크에서 P-1이 2가 많아야 됐던 것처럼 C 스타크는 P 플러스 1이 2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요 머센 프라임이라고 2의 31승 빼기 1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1 더하면 그냥 2의 31승이죠.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필드 크기는 비슷한데 뭐 어차피 2의 31승이니까. 근데 얘가 2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활용할 여지가 조금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저거를 실제로 구현한 게 뭐 2가지가 있나 봐요. 뭐 폴리곤이 플런키 3를 하기도 했고, 스타크웨어가 S2라는 걸 사용했고, 뭐 둘 다 똑같은 프라임을 쓰고 있는 걸로 뭐 블로거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머센 프라임이 2의 31승 -1인데 얘를 왜 썼냐면 뭐 당연히 작아서 쓴 것도 있지만 지금 현존하는 CPU, GPU들이 32비트짜리가 많아요. 근데 그 32비트짜리의 실질적인 연산을 하기에는 32비트짜리 숫자가 적합하죠. 적합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곱하기나 나누기나 이런 연산을 그냥 그 비트 시프팅으로 해결을 하기도 하고, 하드웨어 쪽에서 이쪽에 굉장히 옵티마이즈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A 더하기 B라고 써도 A가 뭐냐 B가 뭐냐 A의 크기 B의 크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그 서킷들이 돌아가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아키텍처 하시는 분들이 옵티마이즈를 많이 해놨어요. 물론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64비트 컴퓨터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도 64비트나 128비트나 이렇게 점점 커지면 그 아키텍처들을 이제 옵티마이즈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이제 먼 미래의 얘기고. 그래서 서클 스탁은 서클 그룹을 쓴다. 그래서 필드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서클 스타크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하죠.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무서운데, 서클 스타크는 서클 그룹을 사용합니다. 저희 아까 루트 업 유니티 했을 때 그냥 그 동그라미 그 원점이,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동그라미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놀았었는데,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똑같은 동그라미 위에서 놀 건데, 스타크에서는 우리가 원소 하나하나 했었죠. 뭐 X, Z, Y 그냥 필드에서 엘리멘트 하나를 갖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클 그룹은 뭐냐면 필드 엘리멘트 두 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X, Y로 생겼어요. 근데 이 X, Y 중에 당연히 X랑 Y는 이 필드에서 가지고 온 원소들인 거고, 그러니까 P보다 작은 숫자들인 거고, 근데 이 페어들 중에 어떤 걸 만족하는 페어? 요 수식을 만족하는 페어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원이죠. 아까 그 똑같은 원입니다. 서클. 그 원 위에 점들을 내가 가지고 오는데, X좌표랑 Y좌표랑 둘 다 이 필드의 원소인 엘리멘트들을 가지고 온다. 그냥 갖고 옵니다. 갖고 오고, 연산은 뭐냐? 연산은 이제 우리 엘리멘트가 원소가 숫자 하나가 아니고 이 페어들이죠. 그러니까 이 페어의 연산을 내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X1, Y1이라는 원소랑 X2, Y2라는 원소를 갖고 와서 곱하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이게 뭐죠? 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뭡니까? 뭐죠? 뭡니까? 비슷해요. 사인, 코사인. 이거 복소수 곱셈. 그죠? 복소수 곱셈. 예. 요 x1 플러스 yi 곱하기 x2 플러스 y2i 로 곱하기를 하면, 그럼 실수 부분은 어떻게 되죠? 실수 부분은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게 요 앞부분이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죠? 요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니 뭐 여기 화이트보드가 있으니까 x1 y1 x2 y2 얘가 x1 더하기 y1i, 얘 x2 더하기 y2i, 얘 곱하면 x1 곱하기 x2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y1 곱하기 y2, 요게 실수부고, 그 다음에 허수부는 얘 곱하기 얘 x2 y1 더하기 얘 곱하기 얘 x1 y2, 이렇게 되죠. 이렇게 i.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부분이고 얘가 두 번째 부분이다. 그래서 그냥 복소수 곱셈이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 그룹의 원소가 몇 개예요? 이 그룹의 원소는 P 플러스 1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하학을 조금 하면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수학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가니까 건너뛰는 걸로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클 그룹이라는 거는 원소를 내가 페어링해서 가지고 오는 거고, 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라는 수식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산을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래서 원소랑 연산들을 정의하고 난 다음에 그룹일지 아닐지를 만족하는 어떤 액시옴들이 몇 개 있죠? 그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이거는 수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그런 그룹입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걸 정의하느냐, 요 파이 of x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저희 아까 그냥 스타크 얘기할 때는 해프 도메인을 얘기했었죠. x랑 마이너스 x랑 둘 다 x제곱으로 가죠. 그래서 도메인이 반으로, 그러니까 2대1 매핑이니까 도메인을 반으로 우리가 계속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요 곱셈을 보면 아까도 저희가 x제곱 했던 것처럼 x, y 똑같은 거를 내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을 하면 첫 번째 좌표는 x제곱만 빼기 y제곱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좌표는 2xy고, 근데 앞에 x제곱 빼기 y제곱, 이 뭐가 돼요? 걔를 내가 y를 없앨 수 있죠. 왜냐면 이 모든 점들은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걸 만족하죠. 그래서 xy 이거의 제곱, 얘는 xy 곱하기 xy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니까 얘는 x제곱 빼기 y제곱. 그 다음에 얘가 xy 더하기 xy니까 2xy. 근데 이 점들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을 만족하니까 y제곱이 뭐다? 마이너스 y제곱은 x제곱 빼기 1이다. 더하기 빼기 1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어요? 얘가 2x제곱 빼기 1에 2xy로 쓸 수 있다. 그럼 저희가 뭘 한 거죠? 아까 있었던 x랑 마이너스 x가 x제곱으로 가는 것처럼 2대1 2:1 매핑이었는데 여기도 사실은 내가 첫 번째 좌표만 보면 내가 x를 넣나 x, y를 넣나 x, 마이너스 y를 넣나 첫 번째 좌표는 똑같죠. 얘는 y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요 함수 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x, y를 제곱한 다음에 그냥 첫 번째 좌표를 가지고 와라 라는 함수로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x에만 의존하니까 첫 번째 좌표에만 의존을 하니까 파이 of x라고 저희가 써준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두 점이 같은 점으로 매핑되는 2:1 매핑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첫 번째 별표고 두 번째 별표는 요건데 저희 아까 했었던 그 믹싱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스플리팅에서 첫 번째 등식은 자연스러웠죠. 어떤 다항식이 있으면 그 다항식의 짝수 차수랑 홀수 차수로 나눈다 라는 게 있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저희가 이 서클 펑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내가 어떤 함수 f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x를 그 함수에 토큰시킨 거랑 뭐가 같냐면 이 파이 of x 이 위에 요 파이 of x죠. 요 f-랑 f+가 뭔지 설명하기는 힘든데 이것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냥 뭔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이 믿으면 되고 대신 여기에 파이 x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별표를 달고 있는 이 등식이랑 이 위에 있는 이 등식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여기 x제곱 대신에 여기는 파이 of x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even odd 대신에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가 들어갔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 그냥 이 서클 그룹 내에서 어떠한 원소를 내가 함수로 통과시켰을 때 그게 어떤 자연스럽게 분할되는 어떤 함수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궁금하면 저한테 가서 수학책을 물어보거나 논문을 보거나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라는 걸 알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베리파이어는 이 작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뭘 할 거냐 프루버가 저희 스타크에서 뭘 했었죠? 스타크에서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가지고 디그리가 낮은 함수를 만들죠. 그리고 계속 디그리가 절반씩 되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내가 서클 스타크에서는 서클 그룹을 사용을 할 거니까 원소들이 fx가 아니고 fx, y입니다. 그죠? 왜냐면은 페어가 돼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fx, y라는 어떤 함수가 있으면 내가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위아랑 상관없이. 어떻게? 이 함수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x랑 y로 이루어진 함수인데 y의 최고차항이 1이죠. 뭐냐면 y제곱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항상 저기서 한 것처럼 x제곱 빼기 1로 내가 치환을 계속 해줄 수 있죠. 그래서 y의 차수가 높으면 내가 계속 바꿔줄 수 있다. x들로. 물론 이제 x의 차수는 높아지겠지만 그건 무시하고 그 말은 f의 x, y라는 이 그 다항식 그러니까 x랑 y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보면 y가 있는 항들이 있고 y가 없는 항들이 있죠. y 제곱이 있는 항은 없다. 왜냐면 있으면 내가 x제곱 빼기 1로 바꿔버릴 거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x로만 이루어진 항들이 있고 y가 있는 항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도 저기 홀수 차수들 이쪽이 있으면 공통 분자가 x니까 걔를 묶어냈죠. 그런 것처럼 여기 f의 x, y에서도 y가 있는 항들을 모아놓고 y를 묶어냅니다. 그리고 남은 거는 이제 x에 대한 함수이겠죠. 그래서
요 등식이 성립을 하고, 근데 이 등식이 성립하면 똑같은 x에 y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으면 y 대신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얘 더하기 얘 하면 얘가 2번 나오고 얘 없어지고, 얘가 2번 나오니까 얘 더하기 얘 나누기 2가 되면 요 값이 나오죠. 그게 이 내용이고, 그리고 똑같이 이번엔 얘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얘 빼기 얘를 하면 얘 사라지고 y가 2개 있으니까 얘 빼기 얘 한 다음에 2y로 나눠준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그럼 내가 f0, f 둘 다 f0인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함수를 내가 이렇게 쪼갠 다음에 이것들 가지고 뭘 했죠? 내가 원래는 얘가 요거 더하기 y 곱하기 이거였는데 y를 내가 랜덤 값으로 바꿔줍니다. 저희 스타크에서 생각해보면 정확히 그거를 한 거죠. 내가 저기서 보면 스플리팅이라는 게 나의 기존의 함수가 있으면 걔를 even과 odd로 나눈 다음에 odd의 공통분자인 x를 묶어내서 그 공통분자인 x를 어떤 랜덤 값으로 바꾸고, 랜덤 값으로 바꾸면 차수도 줄어들고 다항식도 새로운 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내가 어떤 x랑 y로 이루어진 함수로 시작을 한 다음에 걔를 쪼개서 각각의 그 f0, 그러니까 주황색과 초록색을 내가 찾은 다음에 원래는 이 함수가 얘 더하기 y 곱하기 x였는데 요 y 대신에 내가 어떤 랜덤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항식을 얻어요. 괜찮습니까? 예. 어쨌든 수식만 따라가면 된다. 근데 얘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걸 내가 못하죠. 왜 못하죠? 똑같은 거? 못하죠. 왜냐면 저희 스타크 할 때는 모든 함수가 x에 대한 함수니까 내가 똑같은 걸 반복하면 되는데, 얘는 처음에는 x, y에 대한 함수였는데 이걸 하고 나면 x에 대한 함수가 되죠. 그래서 이 작업은 한 번밖에 못한다. 그래서 변수가 2개인 다항식에서 변수가 1개인 다항식으로 바꿔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저걸 합니다. 근데 저거를 할 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변수가 1개인 거에서 1개로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루는 세상이 변수가 1개인 세상이 아니죠. 왜냐면 서클 그룹 위에 있으니까 x, y 페어로 이루어진 건데 함수는 fx에 대한 함수로만 다루죠. 근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여기서 했던 것도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를 내가 뭐 두 부분으로 쪼갠 다음에 공통분자 하나를 내가 랜덤 값을 바꾸는 거였다면, 여기서는 똑같이 fx, y에서 어떤 함수를 얻어냈는데 이 함수를 내가 2개로 쪼갭니다. 근데 2개를 쪼갤 때 뭘 쓰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이 별표, 이 등식을 사용을 한다. 근데 여기에 파이 of x, 그러니까 얘는 이제 2x 플러스 1이죠. x제곱이 아니고 저희 스타크에서는 x제곱을 썼는데 여기는 2x제곱을 써서 똑같이 저기서 한 것처럼 얘를 가지고 나눠준다.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요 x 대신에 내가 새로운 랜덤 값을 넣어준다. 그래서 f2를 얻고, f3는 어떻게 얻어요? 똑같이. 왜냐면 이제는 변수가 하나니까. 그렇죠? 이 과정은 변수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여주는 과정이었고, 얘는 하나를 하나로 어떻게 가는지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니까 얘만 계속 반복을 하면 된다. 근데 스타크랑 뭐가 다르냐면, 스타크는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필드의 원소, 아닌가? 수학자들한테 익숙한 필드의 원소를 사용해서 계속 진행을 했던 거라면, 여기는 이제 일부 수학자들한테 익숙한 서클 그룹이라는 걸 사용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크, 그러니까 서클 스타크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룹을 바꿨으니까 이제 변수도 이제 2개에서 1개로 바꾸는 과정도 있고, 그럼 아까 얘기한 그 아리스메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션, 그리고 프라이, 물론 프라이는 요걸 쓰지만 그것도 다 이 등식을 가지고 사용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바꾸는 그 폴리노미얼이 달라졌다. 왜냐면 그룹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조금 비교를 하자면, 저희 인코딩 타겟이 왼쪽에 스타크는 얘가 스타크인데, 스타크는 이제 변수가 하나의 어떤 폴리노미얼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1차, 2차, 3차 항이 있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도메인은 어디였어요? 그 정의역이 서클 위에 있는 루츠 오브 유니티를 가지고 내가 진행을 한 거였다면, 서클 스탁은 이제 리만 락 스페이스 안에 있는 바이바리엇 폴리노미얼 이라고 뭐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물체들을 가지고 한다인 건데, 도메인이 뭔지 중요하죠. 아까 저희가 그 스타크 얘기할 때도 제가 폴리노미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이 어디냐 설명했는데, 지금은 이 리만 락 스페이스에 있는 이 함수들을 제가 설명을 한 건데, 도메인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이건 그냥 루츠 오브 유니티를 가지고 내가 한 건데, 지금은 뭘 하느냐. 아까는 루츠 오브 유니티를 가지고 내가 이제 제곱을 한 거서 이제 i번째 칸이면 2i번째 칸으로 점프를 계속 했다면, 지금은 내가 어떤 루츠 오브 유니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루츠 오브 유니티, 얘는 fourth root of unity죠. 이 사각형을 내가 원위에서 잡고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점들이 다 나의 요 x제곱, 요 서클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 얘를 가지고 뭐 하냐면 얘를 조금 돌립니다. 이쪽으로 조금 돌리고 저쪽으로 조금 돌려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내가 어떤 그룹 위에 있는 원소들을 가지고 얘한테 어떤 연산을 취한 거를 우리가 코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한테 코셋을 시계 방향으로 돌린 코셋을 하나 얻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코셋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코셋 하나, 요 코셋 하나 이렇게 얻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요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16th root of unity에서 8th root of unity로 갈 때 제곱을 했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 제곱에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는 똑같이 제곱입니다. 어떻게 제곱을 하느냐? 아까도 보면 얘를 보면 얘는 1,0이니까 제자리고, 얘는 여기로부터 한 칸 간 거죠. 얘를 제곱하면 한 칸이 아니고 두 칸 가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일로 가고, 얘는 두 칸 간 거니까 제곱하면 네 칸 가야 되죠. 그래서 네 칸을 가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일로 가고, 그러니까 다 접힙니다. 얘가 일로 접혀요. 얘는 0칸 간 거니까 제자리에 있고, 얘는 한 칸 간 거니까 한 칸 간 거 두 칸 가게 만드는 거죠. 1 가면 여기 점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요 점으로 간다. 근데 이 성질이 코셋상에서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셋을 갖고 왔을 때 이 파란 코셋을 보면 얘가 요만큼 올라가 있죠. 네, 요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기준점으로부터 안 움직이고 요만큼 올라간 거를 내가 2배를 했죠. 그 말은 그러니까 i 플러스 어떤 엡실론인데, i 플러스 엡실론을 2배 하면 2i 플러스 2엡실론인데, 얘가 한 칸도 안 움직이는데 엡실론은 2엡실론이 되죠. 그래서 얘가 조금 커집니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기준점에서 한 칸을 간 거에 조금 갔죠. 요 엡실론. 그걸 1 플러스 엡실론인데 내가 그거 2배 하면 2 플러스 2 엡실론이지. 그럼 얘가 어디로 간다? 하나, 2개 플러스 엡실론이 아니고 2 엡실론. 조금 더 가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갑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파란색 위에 있는 이 사각형을 내가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2to 1 매핑인 거죠. 4개가 2점이 됐다. 그리고 핵심이 뭐다? 왜 우리가 이 코셋을 썼냐면, 내가 이걸 제곱했는데 이 원소를 제곱해서 1로 보내고 얘를 제곱해서 1로 보내고 이러한 연산들을 했는데, 이 결과점들이 저 서클 위에 서클 그룹 안에 안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근데 된다 라는 게 서클 스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루츠 오브 유니티를 썼는데, 여기는 내가 제곱을 맘대로 해도 항상 루츠 오브 유니티니까 걱정을 안 했다면, 지금은 내가 제곱을 했을 때 서클 그룹 안에, 그러니까 서클 그룹 안에 어떤 구조를 찾고 그거를 제곱했을 때도 여전히 서클 그룹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찾아낸 게 이 코셋들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뭐 수학적으로 말하면 저 스탠더드 포지션 코셋, 이거는요 스탠더드 포지션 코셋,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죠. 얘를 조금 이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돌린 거를 저희가 트윈 코셋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요 도메인들을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질문 있나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랑 똑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슬라이드였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못했다면 제가 이제 강의력이 안 좋은 거고 이걸 조금 더 이해했기를 바라면서 결국 저희가 프로버가 n로그 n이고 베리파이어는 이제 로그 제곱의 n이고 그거까지 저희가 봤고 이제 트랜스페런시도 트러스트 셋업이 없던 거죠. 저희가 프로토콜은 있지만 그 프로토콜이 그냥 해시 펑션 하나에 기반한 거였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옵티미제이션 그러니까 이 필드의 크기도 훨씬 작은 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라졌다 라는 걸로 이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크 오버뷰니까 이거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서플 스타크보다 뭔가 효율성이 조금 빠르다라고 하는 거는 사용한 필드가 그렇죠. 필드가. 네, 이점. 네. 다른 질문 있나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